결핵은 한때 하얀 죽음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은 마르고 기침하고 피를 토하고 서서히 힘을 잃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결핵은 너무 흔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도시의 좁은 방에서도 병원에서도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확한 원인을 몰랐습니다. 체질, 유전, 나쁜 공기, 가난한 생활이 뒤섞여 설명되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이 병의 범인을 현미경 아래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로베르트 코흐였습니다. 코흐는 화려한 병원 교수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의사로 일하며 작은 실험 도구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그는 세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탄저균 연구에서 이미 중요한 성과를 냈지만 결핵은 훨씬 더 큰 상대였습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결핵균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균처럼 단순히 염색해서 잘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코흐는 염색법과 현미경 관찰을 집요하게 다듬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핵 조직과 가래에서 가느다란 막대 모양의 균을 확인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병이 형태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질병은 운명이나 체질이 아니라 특정 미생물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코흐는 그 균이 정말 병의 원인인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감염된 조직에서 균을 찾고, 균을 분리하고, 동물 실험에서 비슷한 병을 일으키고, 다시 같은 균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엄격한 생각은 나중에 콕의 원칙으로 알려집니다. 현대 감염병학의 중요한 골격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1882년 3월 24일 코흐는 베를린 생리학회에서 결핵의 원인균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오래된 공포에 범인의 이름을 붙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질문도 생겼습니다.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단의 승리와 치료의 좌절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코흐도 치료제를 원했습니다. 1890년 그는 투버큘린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핵 치료의 돌파구처럼 기대를 모았습니다. 환자와 의사, 사회 전체가 희망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치료 효과는 실망스러웠고 부작용과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때로 그의 명성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치료제가 없던 시대, 결핵 환자들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공기, 휴식, 영양, 햇빛이 치료처럼 여겨졌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핵은 가난과 밀집, 영양 부족과 함께 퍼졌습니다. 그래서 결핵의 역사는 세균의 역사이면서 사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병원 밖의 삶이 병의 경로를 결정했습니다. X선이 등장하면서 결핵은 몸속 그림자로도 추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폐의 침윤, 공동, 섬유화 같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균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남긴 흔적을 보여줍니다. 가래 검사와 배양, 이후의 분작 검사가 결핵 진단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코흐가 현미경으로 찾았던 작은 막대는 현대 검사실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대상입니다. 진짜 치료의 전환점은 항생제 시대에 찾아왔습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은 결핵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핵균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일 약제만 쓰면 내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핵 치료는 여러 약을 오랜 기간 함께 쓰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결핵의학은 세균을 죽이는 일만이 아니라 내성을 막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예방도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BCG 백신은 특히 어린이의 중증 결핵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폐결핵을 완벽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핵 관리는 예방접종,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 접촉자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한 가지 도구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결핵은 의학과 공중보건이 함께 싸워야 하는 병입니다. 오늘날 결핵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취약한 환경에서는 전파가 계속됩니다. HIV 감염, 영양 상태, 주거 환경도 결핵의 위험을 바꿉니다.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한 지 오래되었지만 발견은 출발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균을 추적하고 치료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코후가 결핵균을 발표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균 하나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질병을 막연한 운명에서 검증 가능한 원인으로 끌어낸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투버큘린 실패가 보여주듯 원인을 안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은 발견과 좌절 사이를 지나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긴 이야기입니다.